안녕하세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의 전학사입니다. 과거 속의 오늘을 찾아보는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 자, 시작합니다. 1402년 7월 17일 오늘 명성조 영락제가 명나라 제3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명나라를 세운 태조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었던 영락제는 순리대로는 황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제2대 황제로 있던 22살의 조카 건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정난의 변을 일으켜 황제가 되었습니다. 영락제의 본명은 주채로. 그의 성장기 동안 아버지 주원장은 중국 대륙을 정복하고 있던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 대항해 명나라를 세웠습니다. 주원장은 난징을 수도로 양쯔강 이남 지방인 강남을 통일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북벌을 시도했으며 28년 만에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중원을 회복했습니다. 주원장은 아직도 불안정한 국경선을 튼튼히 지키고 또 지방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많은 아들들을 국경으로 보내 국방을 맡겼습니다. 특히 영락제는 아버지 주원장을 닮아 어렸을 때부터 무예와 군사에 재능이 많았다고 합니다. 영락제는 성인이 되자 수도인 난징을 떠나 북으로 쫓겨난 원나라, 즉 북원가의 최전선이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인 북평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북평이 오늘날의 중국의 수도 베이징입니다. 영락제는 이 최전선에서 북원과의 교전에서 승리하는 등 군사적인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아버지 주원장으로부터 연왕이라는 칭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창건자 주원장은 황제 계승 문제가 얼마나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넷째 아들의 능력은 높이 샀지만 적자 승계의 원칙에 따라 장남을 황태자로 지목했습니다. 문제는 1392년 황태자가 38의 나이로 요절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영락제는 본인이 황태자가 되고 싶었지만 전통에 따라 맏조카인 주윤문이 황태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6년 후 1398년 주원장이 죽자 황태자 주윤문은 명나라의 제2대 황제 건문제로 즉위했습니다. 청년 황제 건문제는 영락제를 포함한 지방의 숙부들이 가진 비대한 군사력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방의 군사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울타리를 깎는다는 의미의 삭번 정책을 실시합니다. 당연히 건문제의 삭번 정책은 숙부들의 반발을 초래했고 이들 중 가장 연장자인 영락제가 중심이 되어 1399년 거병을 하니 이 사건을 정난의 변이라고 합니다. 정난이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가 나라의 어지러움을 평정하다는 뜻인데요. 역사는 승리자의 해석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난의 변은 4년 만인 1402년 영락제가 수도 난징을 함락하면서 끝이 납니다. 황제 건문제는 난징이 함락될 때 행방불명되었는데 자살을 했다, 산으로 들어가 중이 되었다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영락제가 비록 건문제를 살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끝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의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난의 변으로부터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417년 조선에서도 계유정난이 있었고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고 세조가 됩니다. 단종은 살아서 강원도 영월에 유폐되었지만 3년 만에 끝내 사실상 살해당합니다. 단종에게 충신 사육신이 있듯이 건문제에게는 당시 성리학을 대표하는 대문장가 방효유가 있었습니다. 영락제는 방효유에게 자신의 즉위 조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구족을 없애겠다.
십족을 없앤다 해도 내가 어찌하겠소. 영락제는 방효유의 구족과 그를 따르는 유생까지 포함하여 10족을 몰살했습니다. 무려 873명이 죽었습니다. 영락제의 칼과 피로 만드는 정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영락제는 삭번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공고히 했고 직접 주병국을 정벌에 나서 명나라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영락제는 알면 알수록 같은 시대 조선의 왕이었던 수양대군 세조가 생각나는 황제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